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번에 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들 마음을 준비해서 그런지 기들이 잘 통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가 경험되지 않는 지식은 사실 그게 깡통이죠. 예, 깡통이고 뭐 물건이 채워진 깡통이 아니고 빈 깡통이 되겠지, 그죠? 예, 소리만 이제 요란할 수 있는데 이 공부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공부해서 연구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알려줄 때는 한순간에 다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안 되면 뭐 전수가 됩니까? 뭐 옛날 매로 뭐 도사님 밑에 가서 공부하느라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몇 년 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식의 평준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순간, 저도 그래요. 1박 2일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가 뭐라는 걸 인식하고 그걸 몸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를 찍어가지고 내 몸에 어느 부위가 순환이 안 되는지 체크도 할 수 있고 하루 정도에 대충 어떤 그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다 되는 분들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사실은 이 기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만 옵니다. 원래 기라는 것이 인간이 죽은 뒤에도 그 기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라는 말은 원래 천기입니다. 하늘의 기고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뭐라 합니까? 천기누설이라고 하죠. 천기누설. 근데 이제 처음 뭔가를 접할 때는 사람이 마음이 갈등이 생겨요.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뒤에 자매님은 완전히 이게 어디 홀린 기분이다. 홀린 기분이지. 근데 이게 몸이 다 경험이 되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등할 때 갈자가 뭔가 하면 칙 있죠, 칙. 칙 갈자입니다.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돌아가래요. 그래서 우칙, 등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요. 좌등. 이게 오른쪽으로 감아야 될지 왼쪽으로 감아야 될지 고민될 때 우리가 그것을 갈등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등이라는 것이 자연의 이치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써먹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적 있죠, 부적. 부적은 대개 종이가 어떤 종입니까? 노란 종이에요. 그게 회화나무라 그랬는데, 그 중국의 태을통독이라는 책에 보면 이 까마귀가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의 전기를 취해가지고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의 기름을 미리 점칠 수가 있게 된대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까마귀가 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까마귀 울면 뭐 하다 그래요? 재수 없다 그기도 하고 뭐 그러지, 그죠? 사실 그 까마귀가 새 중에서는 비둘기, 까마귀 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만 흉조지 미국 가보면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근데 까마귀가 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기억할 거는 아까 우리 저 선생님이
기억력이 없다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 강의한 적이 있죠. 우리 몸은 머리가 기억 창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착각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 그 스마트폰 가지고 막 온갖 정보를 다 전 세계 정보를 다 끌어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까? 스마트폰 밖에 있는 걸 접속해서 보는 겁니까? 우리가 TV 볼 때 막 수백 개 채널이 있는데 트는 데마다 거기서 온갖 드라마나 광고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을까요? 외부의 걸 수신해서 보는 걸까요? 우리 뇌라는 게 기억 장치가 200페이지 책 한 권 이상 저장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걸 지금 보잖아, 그죠? 우리 뇌는 기억의 저장고가 아니고 수신기다. 스마트폰이나 TV처럼 노트북처럼 수신기인데 우리는 기억의 창고로 기억해. 그래서 많은 걸 집어넣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죠? 우리가 만일 기억하는 존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돼요. 기억만 해놓으면 돼. 수신하는 존재면은 수신 기능이 잘 되게 해놓으면 정보는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뭐 책을 읽고 뭐 그 의미 없어요. 뇌에 피가 잘 돌아가지고 수신 기능이 잘 되면 뭐가 없어요? 치매가 없는 겁니다. 인체는 수신기다. 자, 우리는 머리가 있어요. 그죠? 머리가. 기억을 어느 정도는 해요. 여기 있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머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수신 기능만 있어. 인간은 조금 고등 생명체라서 조금 기억하는 공간이 있는 것 뿐이지 이 세상의 지식 전부를 저장하는 기능은 없다. 그러니까 수신하는 기능을 바르게 하려면 절제 생활을 해야 되고, 예, 내가 기억의 창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으면서도 집어넣으려고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주입식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좀 가다 나중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탁월한 생각이 들 때, 야, 그 기발한 생각이다. 기가 순환이 잘 돼가지고 이게 기발하다. 탁 어떤 걸 잡아 당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기막히다. 우리가 기막히다는 원래는 사실 두 가지로 씁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 죽겠네. 야, 그거 기막힌 생각이다. 반대예요. 물이 그냥 흐르는 걸 뚝을 막아버렸어요. 흐르는 물을 딱 막아버렸어. 막았을 때 밑에 물이 안 흐르겠지, 그죠? 뭐 생명의 흐름이 없으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또 반대로 딱 그걸 막았을 때, 뚝을 막았을 때 계속 물이 차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길을 막아서 충만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야, 기가 막힌 일이다. 그래서 기가 막힌다를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기가 그러다 딱 끊어지면요, 아이고, 기절초풍할 일이 생겨버리죠. 우리 조선시대에 막 신출기몰한 사람 누굽니까? 홍길동. 예. 이 기똥차다, 그지요? 예, 기똥차다. 이게 그 말의 어원이 길동이답다. 홍길동처럼 신출기몰하다 할 때 아주 희한한 도설을 부린다 했을 때 그게
길동답다가 기똥차다로 이게 바뀐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홍길동이가 아주 뭐 보통 사람이 아니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기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경상도 보리문둥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문둥이가 아니고 문동이. 전라도는 논이 이렇게 넓으니까 뭐 쌀밥 먹지만은 경상도 뭐 산골에 뭐 논이 없으니까 보리밥 많이 먹잖아요. 그 보리밥 먹으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말할 때 문동이라 그랬어요. 그를 문 아이동. 그걸 가지고 야 이 문디 자스가 경상도 가면 그게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글 공부하는 학생을 문동이, 문디. 근데 이걸 가지고 나병 환자 문둥이와는 별개라는. 근데 요즘은 뭐 문동이, 문둥이 뭐 구별 없이 그냥 문디 자스가 이렇게 이제 비하해서 나쁜 쪽으로 쓰는데 원래 문동이란 뜻이 예, 공부하는 학생이란 뜻이니까 이제 좋은 뜻이겠지, 그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야 귓구멍이 막혔나? 왜 그래 못 알아들어? 이게 사실은 이 귀의 구멍이 아니고 기운 기자가 흐르는 게 막혔냐 이 뜻입니다. 이 귓구멍이 아니고 예, 이 귀가 아니고 기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에 대한 게 사실 굉장히 언어가 많아요. 이 끼라는 말도 사실 기에서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인간은 기로 시작해서 기로 끝납니다.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도 뭐 아이 임신했다 안 그래요. 옛날 분들은 태기가 있다. 예, 엄마 뱃속에 아이의 기가 돈다. 옛날 사람들은 음식도 밥이 담그고 곡기 그래요. 예, 물도 그냥 물기, 습기, 냉기, 열기, 공기 전부 다 뭐로 통했습니까? 전부 다 기로 통했다는 것은 이미 그 시대에 다 이 기감을 느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전기도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청기도 있고 생기도 있고 또 아주 서로가 화해하면은 분위기도 있고 아따 분위기 좋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사람이 막 살벌하면은 막 살기가 있다. 살기가 돈다. 그런 말하고 또 뭐 음기, 양기, 뭐 온기 또 냄새가 좋으면 뭐가 좋다 그래요? 향기가 있다. 근데 이런 어떤 육감적인 거 저는 고대 사람들이 이걸 다 알았다고 봐요. 왜냐 이 언어가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가 아니고 고대 사람들이 쓰던 걸 우리 그대로 계승해 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잘 기를 다 감지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를 다 못 느껴버린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찾을까 하다가 구글 이미지 사진이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면 이미지 누르면 뭐 사람 그러면 사람 사진 나오듯이 조선시대 사람을 딱 치면은 아주 사진기 1800년대 처음 나왔을 때 외국인들이 뭐 사진기 들고 한국 와서 사진 찍었던 게 있어요. 뭐 고종 때 이때 사진이 꽤 많아요. 상투 틀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은 아유 기가 다 빵빵해요. 집신 신고 사는 사람들은 기가 다 빵빵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 쳐서 들어가 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전자파가 다 먹어버렸어요.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IT. 먹을 게 없어서 진흙 쿠키 먹잖아요. 진흙에다 버터하고 소금 이렇게 진흙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과자 모양 만들어가지고 햇볕에 말려 먹는데요.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기가 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오르는 기가 그만큼 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가 끊어지면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게 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라는 것이 사실 새로운 용어가 아니다. 우리가 오래전에서부터 썼는데 이걸 잃어버린 걸 다시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의 소리가 다 기 아닙니까? 어제 뭐 징치고 다디미 여러분들이 이제 기감이 좀 열렸잖아요. 오늘 뭐 거의 대부분 됐잖아요. 매미가 울어. 매미가 우는 데 가서 딱 서 있으면은 딱 옵니다. 뭐 풀벌레에서 우는 소리 있잖아요. 서서 눈 감고 딱 들으면 거기서 기감이 옵니다. 가을 되면 뭐가 옵니까? 귀뚜라미 소리. 기가 아주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나요? 도시 아파트에서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수맥파가 이 사람 몸에 있는 기를 이제 다 흐트러져 버리고 분열시켜 가지고 이제 암이 온다 그래요. 영국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병을 치료하기 전에 병상 밑에 있는 수맥파를 제거해야 100%의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뭐 터보고 집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거의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사는 집시들은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잠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침대를 놓고 거기 자는 사람들은 30% 이상.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건축하기 전에 수맥파를 체크해서 수맥파가 있으면 건축 허가가 안 나고. 제가 오늘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오는 손님들 이렇게 들어올 때 다 보면 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원인이 뭘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사진에 찍힌 게 다 기가 있는데 왜 없을까? 그래서 딱 봤더니만 제가 이렇게 기가 이렇게 수신되는 걸 다 차도 제 스마트폰에서 키를 딱 빼고 스마트폰을 잡고요. 종이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보면은 기가 다 빠져 있어. 내가 스마트폰을 손으로 잡고 이 기가 들어오게 다 수신 장치를 해놔도 기가 없는 스마트폰을 딱 그냥 통화도 안 하고 잡기만 해도 침을 뱉으면 침에 내 몸의 기가 다 사라져버려. 놓으면 다시 들어와요. 그 다음에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바늘로 양쪽 여기 엄지손가락을 스마트폰을 잡고 찔러가지고 피를 내면 기가 하나도 없어요. 피에도. 우리가 혈기가 왕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혈액에 기 자체가 없어요.
이 수맥파라는 거는 지구 중심에서 이 수정 진동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에 파동이 들어와요. 여러분 옛날 우리 쿼츠 시계 아닙니까? 전자 자동 시계 전부 다 수정 진동자를 씁니다. 근데 지구의 핵이 수정이잖아요. 철이 85, 니켈이 10%, 수정이 5%예요. 주사가. 근데 이게 파동이 올라오다가 물을 만나면은 이 파동이 증폭되면서 깨져 가지고 우리 몸에 수맥파로 해서 내 몸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꾸 산다.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수맥파나 저는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같은 역할이라고 봐요. 여기서 나오는 파동이 우리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물이 1초에 1조 번을 진동합니다. 물의 정상적인 파동을 다 깨버리면은 내가 수맥파로 인해서 암이 걸리듯이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수맥파가 그만큼 위험하다면은 이게 수맥파에서 오는 문제가 첫째로 몸 안에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긴다. 둘째는 암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된다. 셋째로 세포의 칼슘 이동의 변화를 주게 되고 넷째는 생리 리듬이 깨진다. 뭐 대개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그럼 우리는 수맥파를 피하면 될까? 왜 이렇게 이 환자들이 암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 해보면 역시 우리가 전자기기예요. 지금 뭐 노트북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폰, 와이파이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자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편리함의 문화의 편리함과 소통이라는 정책은 있었지만은 이것을 해결할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 키가 이제 다 두르게 해놓고, 그러면 스마트폰 다음에 뭐가 문제일까? 다 좋아진 상태에서 제가 누군가를 아주 싫은 사람을 아주 그냥 분노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 여러분, 내 돈 띠먹고 간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그냥 미운 마음으로 이 종이에다 침을 딱 뱉어보면 기가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게 스트레스나 전자파나 수맥파나 하는 일들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환자가 이게 병이 좋아질 때 실제로 그렇게 보면 음식을 잘못 먹는 거는 거의 한 10%밖에 안 돼요. 그게 스트레스, 마음의 문제죠. 우리가 그럼 뭐 전자기기를 안 써도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에 물의 파동이 깨져버리고 내 몸에 기가 다 소진돼 버리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뭐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순환이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해봤지만은 이제 가서 훈련하면 될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자기 사진이나 가족들 사진 찍어가지고 어느 부위가 순환이 안 되는지 딱 보면 이제 나와버리거든요. 왜 순환이 안 되는 것과 병이 연결지어질까요? 자,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뭐 생리학적으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암은 염증이다. 모든 병은 염증이다. 뭐
현대의학은 염증의 원인이 균이다 이렇게 봐요. 균이다. 그러니까 암균을 죽이기 위해서 항암제, 또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투여를 해요. 근데 왜 자연치유에서는 항암제나 항생제나 항균제가 아니고 음식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라까? 생리학에서는 균은 생명이 없는 병든 조직에 뿌리를 내린다 이런 말입니다. 쓰레기통에 음식 먹은 찌꺼기를 담아 놓으면은 균을 안 넣어도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한 사람당 천여 종의 세균이 1kg에서 2kg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균 돼지처럼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괜찮을까? 자,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썩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염증의 원인은 균이 아니고 균이 먹고 사는 노폐물 쓰레기가 원인인데 홍수가 지면 이렇게 딱 떠내려가 버리는데 물이 많이 흐르면 흐르지 않고 고이면은 이제 거기에서 균이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의 돌연변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병을 치료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될까요? 원인을 알아야 될까요? 그럼 암이라는 것은 이름일까요? 원인일까요? 암이 원인일까요? 이름일까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원인은요? 노폐물이에요. 그러면 노폐물 빼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는가?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우리 몸은 노폐물 빼는 기간 5기간을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나버려요. 근데 이것이 언제 주로 해독되느냐? 수면 중이에요. 우리 몸의 가장 큰 리듬, 우리가 바이오 리듬 아니면 또한 서커디안 리듬이라는 것은 밤낮이 중입니다. 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는 우리 몸에 일하게 하는 호르몬들이 혈액 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얘들은 퇴근하고 우리 몸을 회복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들이 밤에 일어나요. 근데 저녁에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거 소화하고 신진대사 하느라고 몸을 정화하고 노폐물을 빼고 호르몬 대사를 회복하는 기능이 수동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제 저 나무에 서각해 오셨는데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이 모든 병에 그 병 제일 잘 고친다는 의사 100명 찾아가는 것보다 저녁 굶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라는 걸 이제 알면 이제 뭘 느끼는가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저 밑에 가면은 벽에 그거는 이제 기가 잘 들어오고 내 몸에 기를 갖다 이렇게 잘 돌게 하는 벽걸이를 하나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집에 갖다 놓고 그걸 매일 보면은 아주 막힌 데가 잘 뚫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자기 자신이든 가족이든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간, 폐, 위, 신장, 대장 이렇게 보다 보면 순환이 안 되는 데서 딱 신호가 와서 내 몸의 기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지금은 좀 둔하지만은 거의 0.1초 내로 다 느낍니다. 그 다음에요. 아이, 그거 다 생식이 좋다 그러는데 왜 생걸 못 먹게 할까? 그럼 생게 뭐 있을까요? 생식의 대표적인 게 생쌀이 있을 게고, 생야채가 있고, 생과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놈을 갖다 놔. 사과도 넣고,
수박도 넣고 생쌀도 넣고 입에 엮고 씹은 다음에 삼키든 뱉든 하고 침을 딱 뱉어가지고 종이에다가 그걸 딱 놓고 한번 돌려봐요. 기가 하나도 없어. 생것에는 뭐가 없어요? 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좋다고 먹습니까? 생것은 신선해서 좋다고 먹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기는 뭐 길을 알면은 신비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바른 생활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해줘요. 오늘 내가 막 모임에 갔더니 안 먹었는데 하도 분위기상 내가 고기 한 점을 먹었어. 야, 이거 내 몸이 의외된 거야? 침 딱 뱉어서 보면 기가 안 나오네. 이거 사기인가 해서 그러면 피를 찔러 피를 빼봐도 기가 없어요. 그 독이 빠질 순간까지는. 그럼 그 다음에 그거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지요. 전에는 안 보이고 못 느끼니까 아따 마 이게 좀 먹어도 된다. 야 먹자. 근데 누구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넘어갔어. 이제는요. 체크가 다 돼버려. 저는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기는 뭐 병 치료하고 이런 기는 아닙니다. 자연에서 우리 자연의 소리나 땅이나 하늘에서 오는 기가 지금은 이게 다 막혀버리고 순환이 안 되니까 우리 몸에 그런 원래 자연을 통해서 주던 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순환이 잘 되면 몸 안에 모두 빠져버려요. 노폐물이 빠지면 염증이 안 생기면 병도 없어지지요.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을 찍어서 보는 이유는 나는 갑상선 암을 수술했다 그랬어요. 근데 환자는요. 20군데가 아파도 지금 자기가 제일 괴로운 것 한 곳만 얘기. 그거 좋아지면 그 다음 나가요. 근데 우리 저기 자매님이 어제 오셨는데 갑상선이라는데 암을 수술했어요. 반을. 근데 스마트폰을 찍어보면은 갑상선에서는 아무 나쁜 파동이 없어. 근데 생리기관에 가서는 이상이 있다고. 내가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오늘 아침 얘기가 전에 한번 수술한 적도 있고 자궁 근종도 있고 그쪽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이 스마트폰에 찍히는 것은 이 병이 생긴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 순환이 안 되는 것을 체크해줘요. 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암이 걸리면 항암제를 쓰고 수술한다는 개념인데 수도꼭지가 열려서 물이 계속 새는데 아무리 퍼내도 답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이게 방태인은 중요하지 않아.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되면 다 된다고 봐. 이제 스마트폰 안 찍어도 그 사람을 멀리서 보고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기감이 와요. 그 다음에는요. 누군가 전화하면서도 그 사람 몸을 갖다가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그 사람의 이상이 있는 곳이 내가 감지가 와요. 지금 이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 정도 기감 있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기는 어쩌면 육감과 통한다. 육감이 뭘까요? 뭔지는 모르지만은 옳고 그름을 내가 알아버려. 엄마들이 요즘은 우리가 야채 수프 해가지고 무 표고 막 해가지고 막 그 물을 마시잖아. 그죠? 물을 마셔. 우리 옛날 엄마들은 나물을 삶으면 그 물을 다 버려. 왜 그러냐? 생채소 속에 삶았을 때 우러나오는 물은 질산염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여기에서 산소 하나를 띠서 NO2가 되면 그 아질산염은 강력한 이뇨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채소나 생과일 먹고 나면은 이뇨제를 먹어가지고 밤에 잠 안 자고 소변만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질산염은 몸 안에 있는 그 아민과 결합이 되면 한 300여 가지 화학물질이 구성되는데 그 중에 95%가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생채소 신화를 좀 버려야 된다. 녹즙이나 생채소, 뭐 쌈이 맛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먹고 우리가 침 뱉어 보면 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침의 기가 좋아야 음식의 기가 잘 섞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침에 뭐가 안 나오니까요. 기가 없어요. 이 기가 계속 바닥이 났을 때 우리 몸의 대표적인 증세가 뭔지 압니까? 입이 말라요. 여러분 감기약만 먹어도 어때요? 저희들 어릴 때는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면 이따 손수건 붙여줘요. 그러면 제가 이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일 창피한 것이 입가에 흘렀던 자리 벌건 거. 하도 침을 흘려가지고 이게 늘 흘러 있었다고요. 침이 많다는 것은 뭐가 많다는 겁니까? 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요즘은요. 요즘 애들 콧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침도 안 흘려요. 엄마 목말라 물 달라 그래요. 노인들이 왜 아기를 안고 살아야 될까요? 애들이 기 덩어리니까. 근데 이제 애들까지도 뭐가 다 빠졌어요? 애들 기 없어요. 하면 뭐 눈만 뜨면 애들부터 TV 보고 스마트폰 하는데 애들이 뭔 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아마 기가 소진이 돼가지고 입이 마르고 이런 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다는 것은 뭐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이것이 진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스마트폰 기를 알고 내가 기감을 느낀다는 것이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은 어떤 초능력의 행위도 아니고 내가 바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 몸에 기가 안 돌면 피가 안 돌아요.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이 피를 안 합니까? 그죠? 그 피가 잘 돌고 노폐물이 잘 빠지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살다 보면 이제 시간을 두고 몸은 이제 계속 회복돼 나겠죠. 오스트리아의 바처 박사는 500명의 악성 종양 및 암 환자의 잠자리를 조사해보고 이들 전부가 수맥파가 교차하는 장소를 잠자리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것이 전자파와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다 여기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수맥파나 전자파나 아주 그냥 억울한 스트레스나 차이가 있습니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도둑 맞는 것도 적선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제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 내게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되는 거는 어쨌든 제일 먼저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뭔가 인간관계에 걸린 거는 돈이면 빨리 포기하세요. 왜요? 그래도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쉬운 문제. 인간관계로 얽힐 거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가 이게 찢고 뽑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미운 놈 하나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머릿속에 철창 속에 가다 놓고 매일 1시간씩 죽일 놈 살릴 놈 해봐야 누구만 손해입니까? 내만 손해요. 그 스트레스는 내가 받으니까. 그래 지 박으면서 내가 침뱉어 검사해보면 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오면서 아마 이제 한 40, 50대 넘어버리면은 돈에도 별로 매력 없잖아. 그죠? 예. 살아가면서 이제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제 친구가 없었어요. 술 친구, 고기 먹는 친구 만나봐야 이제는 나만 손해요. 이 왜 문제냐? 이제 우리가 다 가족을 구성하고 살잖아요. 이제는 내가 친구 만나가지고 늦게 음식 먹고 술 마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몸이 망가지면은 가족 전체가 다 기가 다 빠져버려요.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 보면 알지만은 내 자신이란 존재는 홀로 뭐를 만들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진다는 걸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음식을 절제하자. 그 다음에 기에 대해서 올바로 정의를 내리고 바르게 활용하자. 이 말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을 좀 회복하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하지 않으면은 사회나 국가가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재밌고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내시다가 스트레스 받고 좀 마땅한 데 없으면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더 기에 대해서 밝게 하고 절제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알수록 이게 마지막에 우리를 갖다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느냐. 육체는 건강한 사람, 정신은 분별력 있는 사람, 마음은 양심이 있는 사람. 익히라는 것이 하는 것이 그게 일입니다. 건강하고 분별력 있고 양심 있는 사람. 그거를 사람 만들어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생계예요. 우리가 건강한 죄인만 만들면 재미있습니까? 그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양심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군가가 사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할 때 언제나 지적하잖아요. 우리가 양심을 거스렸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옵니까? 내 안에 양심을 거스렸을 때 오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양심을 거스리는 거.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 안 합니까? 그 양심이란 것은 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양심을 거역하는 게 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종교 잘 모를 때 누가 하늘 가느냐?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하늘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종교는 다 되게 집단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지, 그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도 내가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우리가 양심이 바르러져 버리면은 그것이 기가 잘 소통돼 버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천주교인, 일요일교인, 스님, 여기 오는 분들이 막 와서 이분 한번 봐주세요 하는데 보면은 이거 은도 안 찼고 팔찌도 안 찼어. 근데 키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어. 아우, 이 사람은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네, 그래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도니까 이 사람은 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왜요? 아무리 내가 이제는 잘 살라 그래도 이놈의 전자파 공해 속에서 윤동엽 PD 이제 내려오는데 전화 왔길래 통화했더니만 홍 원장 왜 나는 안 돼? 그래. 그 PD 직업이 뭡니까? 눈 뜨면서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이것만 하잖아요. 찍고 편집하고 계속 그것만 하는데 여분의 기가 있을까요? 기 없어. 기가 다 바닥나버립니다. 우리가 직업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시대에 맞게 우리 집이나 또 우리 차나 스마트폰이나 이런데 우리가 기를 넣어서 우리 몸에 기가 들어와서 소실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자체만도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뭐 불평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밝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